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민 선생님이 들려주는 한시 이야기란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옛날에 느낌표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그때 있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느꼈던 거는 이런 책을 제가 고3 때 봤더라면 언어 영역을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 책은 보림출판사에서 2002년 7월에 출판한 책이고요. 저자는 정민입니다. 이 책은 학교를 졸업하고 국어 공부와 멀어지셨던 분들, 국어 공부가 어려운 중고등학생이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말하지 않고 말하는 방법. 흰동개가 앞서가고 누렁이가 따라가는 들밭 풀가에는 무덤들이 늘어섰네. 제사 마친 할아버지는 밭두둑 길에서 저물녘에 손주에 부축받고 취해서 돌아온다. 이 시는 조선 중기 이달 시인의 작품인데요. 무덤에 제사 지내는 노래라는 작품입니다. 단순하게 시의 단어를 의미를 보면요. 강아지 두 마리, 무덤들, 할아버지와 손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보면은 할아버지와 손자가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갔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들밭 풀가에 왜 무덤이 있을까? 전쟁이나 전염병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양지바른 산 위에다 묻을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왜 할아버지는 취해서 돌아왔을까요? 그 이유는 할아버지의 아들이 산소에 성묘하러 온 것입니다. 죽은 아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하루 종일 무덤 옆에 앉아 속이 상해 술을 마셨다고 하네요. 그러면 강아지를 왜 두 마리나 데리고 갔을까요? 무덤이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보여주지 않는다. 옛날의 화가들은 비가 오는 광경을 어떻게 그렸을까요? 또 눈 내리는 광경은 또 어떻게 그렸을까요? 바람이 세게 부는 것은 어떻게 나타냈을까요? 예전의 화가들은 화면 속에 결코 직접 그리지 않았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 왕유는 산수화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했는데요. 비가 오는 것을 보여주려면 하늘과 땅이 구분되지 않고 동쪽인지 서쪽인지 방향을 알 수 없게 그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바람만 불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나무의 가지만 그리고요. 비는 와도 바람이 불지 않을 때는 나뭇가지 끝을 쭉 처지게 하고 행이는 우산이나 삿갓을 쓰고 어부는 도롱이를 걸치게 하였습니다. 정선의 그림을 보면은 나뭇가지들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죠. 이것을 보고서 비바람이 몰아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그림 볼 때는 잘 몰랐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조상들의 지혜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문장가 박지원은 종북소선자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물에는 물결이 없고 먼 곳에 있는 산에는 나무가 없으며 먼 곳에 있는 사람은 눈이 없다. 말하고 있는 사람은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다. 정선의 그림인데요. 수양보들 아래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곳에는 물결이 없고요. 산에는 나무가 없고 사람에는 눈이 없습니다. 멀리서 바라본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양화는 대부분 두 사람의 선비가 등장을 하는데요. 말하는 사람은 손으로 어딘가를 가리키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은 두 손을 마주 잡고 있다고 하는데 정선의 그림에서도 그것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의미가 담긴 말. 한시 속에는 사전에 나오는 의미 외에 다른 뜻이 많습니다. 하나의 단어가 특별한 의미를 반복적으로 하니 새로운 뜻이 생기는 건데요. 새로운 의미를 정운의라고 합니다.
정오늘을 잘 알아두면 시를 감상하는데 편한데요. 조선시대의 기생 홍랑의 시인데요. 홍랑이란 기생이 함경도의 벼슬을 살러온 최경창이란 시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임기가 끝나 최경창이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홍랑은 최경창에게 시조를 한 수 지어주며 이별을 하였습니다. 맷 벗을 가려 꺾어 보내노라 이미 앞에 주무시는 창밖에 심어두고 보소서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날인가 여기소서. 이 시는 간결한 마음이 느껴지는 아름다운 작품인데요. 기생 홍랑의 마음을 축약하여 보여준 시입니다. 울림이 있는 말. 때로는 침묵이 웅변보다 더 힘있게 느껴지는데요. 멀리 함경도 안변이란 곳에 양사원이 한양에 있던 친구 백광훈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의 편지를 받은 백광훈은 반가웠고 편지 봉투를 서둘러 뜯었습니다. 그런데 편지가 어째 좀 이상했습니다. 딱 한 줄 한문으로 12자만 쓰여 있던 것입니다. 삼천리 밖에서 한 구름 조각 사이 밝은 달과 마음으로 친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그 편지를 읽어보던 백광훈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천리는 두 사람이 떨어져 있는 거리입니다. 밝은 달과 친하게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달은 구름에 가려서 보일 듯 말 듯합니다. 환한 달빛을 보고 싶은데 구름이 자꾸 방해를 합니다. 왜 달빛이 친하게 지낸다고 했을까요? 달은 내가 있는 이곳이나 내가 있는 그곳이나 똑같이 뜰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너를 생각하면서 저 달을 봅니다. 너는 또 내가 보고 싶어서 달을 볼 겁니다. 나는 내가 너무 보고 싶은데 만나 볼 길이 없어서 매일 저 달만 쳐다봅니다. 그런데도 그 달마저도 구름이 가려서 보일 듯 말 듯하니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결국 안부를 묻고 보고 싶다는 말을 적은 편지보다 훨씬 더 깊은 정이 느껴집니다. 직접 다 말해야만 좋은 것이 아니죠. 말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통하고 속으로 고여 넘치는 정이 있는 시였습니다. 이 책은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한시에 대한 숨겨진 이야기가 다양하게 다뤄지고 있고요. 나이를 먹고 보니까 더욱 새롭게 보이는 언어의 세계가 재미있었습니다. 국어를 배우는 학생에게는 숨겨진 의미를 찾는 문제를 푸는데 공부에 도움이 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책사의 이야기는 끝입니다. 유튜브에서 책사의 이야기나 수학이 알고 싶다를 검색하시면 제 개인 채널도 있으니까요. 한번 시청해 보실 분들은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